있어? 아,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1부 무대 어떠셨나요? 아, 정말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의 뜻이 약간 전해진 것 같아 약간 감동이네요. 네, 2부에도 연사자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 진행 전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진행간 자리 이동을 삼가 주시고 휴대폰은 잠시 매너 모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부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온앤오프.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독서를 하셨나요? 공부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열심히 짜고 있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온과 오프라는 스위치는 존재합니다. 바쁜 현대사회, 우리는 한 스위치만 오래 켜둔 상태가 아닐까요? 이수빈 연사자의 온앤오프 번아웃,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빈이한테 뭐 맡길 일 있는데? 도와줘. 도와달라고? 얼른 오셔야 돼요. 수빈이 어디 갔어? 언니 필요해 지금. 지금 당장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한가운데서 어디 가신 거지? 아 진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라고? 근데 이것도 시키고 또 저것도 시켜? 근데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할 거 너무 많아. 대체 뭐부터 해야 될까? 그냥 다 하기 싫어.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젠 다 그만하고 싶어. 여러분도 혹시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부 첫 시작을 맡은 영어교육과 이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할 주제는 번아웃인데요. 특히 온앤오프라는 부제를 설정해봤습니다. 번아웃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번아웃 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세요? 사전에 치니까 이런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일에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 번아웃은 제가 아까 온과 오프라는 부제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온에 가까울까요? 오프에 가까울까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오프라고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프라고 아마 생각하신 이유는 무기력한 상태니까 그러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가요? 이번 4차 대강령 대주제 한 가지 단어만 꼽자면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생산성인데요. 이 생산성은 그러면 온과 오프 중에 어떤 게 더 가깝다 생각하세요? 맞아요. 생산성 의미는 이래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그리고 더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즉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프와 온 중에 생산성이 온에 해당한다고 보신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온이 생산성이고 오프가 번아웃이 아니라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번아웃을 심하게 겪었는데요. 제가 원래도 제 속마음을 잘 내비치는 걸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설명하기도 힘들었고 심지어 이 강연 앞에서 제 마음을 소개한다는 게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겪었던 마음가짐들을 진심을 다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아웃이라는 걸 겪어봤어요. 근데 이 번아웃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생산성이라는 주제를 딱 받고 나서 아, 생산성? 번아웃? 뭔가 좀 껴맞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이질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4차 대강연을 준비하면서 생산성, 우리 대강의 주제, 그리고 제가 겪었던 번아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결론은 이게 다예요. 번아웃이 오히려 저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를 저는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번아웃이라는 게 사실 영어 단어잖아요. 번아웃. 근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어 단어 번아웃이 아니라 그냥 있는 한글 그대로 번아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앞으로 10분 동안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번자를 저는 좀 한문 같더라고요. 막 번뇌 이런 한문 같아서 이 번자를 저는 좀 한자 사전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자를 쳤더니 세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번, 첫 번째 차례 번자가 나왔고요. 두 번째 괴로워할 번, 마지막으로 번성할 번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한자 사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그냥 영어 단어로서 그냥 다 소진하고 탈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번아웃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례 번과 관련된 번아웃인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차근차근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감도 좋고 차근차근 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런데 이 차근차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제가 아직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 공지글에다가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세상에서 못할 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 마음가짐이었는데 제가 맡은 이 동아리 안에서는 차근차근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제가 맡은 이 어드민 팀, 어드민은 이제 이 강연 동아리에서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홍보도 하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팀인데요. 이 차근차근 하는 게 생명인 이 촬영 홍보팀에서 차근차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너무 괴리감이 심했어요. 가뜩이나 저는 원래도 이렇게 좀 차분한 성격이라서 좀 단계에 밟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미숙한 관계로 이 차근차근 하는 걸 하지 못하니까 너무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미숙했던 이유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어드민 팀장을 맡게 되었지만 사실 저도 이번에 어드민 팀이라는 걸 신입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입인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 역할 분배 같은 경우에도 전 제일 큰 어려움이었는데 저는 이제 팀장이잖아요. 리더를 맡았는데 어떤 친구한테 무슨 업무를 배분해 줘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 업무 1시간이 걸리는지 뭐 3시간이 걸리는지 저도 안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게 차례 번이잖아요. 차례 하는데 번아웃을 겪었다라는 게 요점이고요. 두 번째는 괴로워할 번이에요. 이게 저는 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차례차례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학기에 정말 좋은 신입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좋은 팀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정말 좋은 시작이라고 하고 3월달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행사가 많이 생겼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장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리더라는 게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행사가 많이 생겼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새로운 행사였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촬영 홍보팀을 이제 어드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맡았던 이 동아리 첫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회의도 열었고 노션이라는 것도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분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저희 동아리만의 인스타그램도 처음 개설해서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도 올렸었고요. 촬영할 때 필요한 캠코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캠코더도 막 찾아보고 촬영도 하고 카드 뉴스도 워낙에 막 많이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릴스 만들고 쇼츠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라이브인데 이게 저희 어드민 팀이 하는 일을 정리한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게 요점이고요. 이건 제일 최근에 라디오도 했었습니다. 세과시도 궁금해가지고 촬영할 게 궁금해서 세과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편집도 하고 그 요점은 정말 많은 걸 제가 단기간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괴로웠어요. 단기간에 나도 모르는 일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 괴로운 마음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힘들었던 시간이 다음 성장을 위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앞에 말했던 차례번 그리고 괴로워할 번이 아니라 번성할 번과 관련돼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 영어 단어 번아웃이 아니라 한문 그냥 한글 그대로 번아웃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번성할 번자와 관련돼서 번아웃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웃이라는 게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지금 번자와 관련돼서는 번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번아웃이라는 게 그냥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들을 번성시키고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간이 아닐까 새롭게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을 확장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게 번아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힘들었지만 진짜 나 포기했어.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겠죠. 어드민 팀을 아예 나갔을 수도 있고 이 강연도 아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드민 팀 맡은 것만으로도 저는 번아웃을 겪었지만 극복한 어떤 증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막 영상을 보는데 그 개그맨 분 중에 김종민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막 달리고 있어요.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근데 옆에 분도 막 달리다가 무릎이 까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럼 저는 제가 더 아플까요? 아니면 이 친구가 더 아프다고 느낄까요? 저는 예전에 저 같았으면 그냥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무리 많이 다쳤어도 일단 제가 다쳤으니까 제 아픈 것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이 번아웃을 겪고 나서 타인의 고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게 저는 생산성이랑 또 직결되는 이야기라 생각하거든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사람이 됐다는 거니까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게 투입한 자원 대비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투입한 자원이라는 거는 제가 이번 학기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노력들, 고민들, 시간들
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거를 저는 이번 학기에 얻을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생산성과 이 번아웃이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번아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처럼 좀 번아웃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좀 힘든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생산성이 또 대주제니까 이 번아웃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막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강연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온, 오프가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엔드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불이 꺼져서 슬라이드가 조금 눈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하나의 연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아웃을 세 가지 한자로 풀어 각각의 의미별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분께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낸 따뜻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번아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됐다는 거를 되게 진솔한 이야기랑 말씀해 주셔서 되게 와닿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차근차근 하셨는데도 번아웃이 왔다고 했잖아요. 혹시 번아웃을 좀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번아웃이 오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차근차근이 사실 보통 번아웃의 해결 방법으로서 제시가 되잖아요. 번아웃 오지 않으려면 차근차근 해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좀 차분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겪었으니까 저는 지금의 제 해결 방법으로서는 일단은 차근차근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차근차근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거 단계별로 저는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미숙했던 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차근차근 해결 방법 말고 다른 제3자의 해결 방법을 만약에 찾자면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도움을 청할 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그조차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그 사람도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해보는 거 그리고 진짜 내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맞는가 다시 생각해보는 거 그 두 개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 설명해 주신 거는 이미 번아웃이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번아웃을 겪은 입장에서 되돌아보니 이거 생산성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형태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나의 번아웃 상태를 어떻게 해서 생산성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과정도 되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되돌아봤을 때는 누구나 경험이 되었었고 다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그 무력하고 뭔가 다시 일어날 극복 의지가 생기기가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혹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좀 되게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게 제가 과거 회상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을 좀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 있었던 일을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번아웃을 완전히 막 극복했고 그런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질문자님께서 하신 그 번아웃 상태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자면 제가 조언을 해줄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기록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 아까 블로그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했던 글들과 최근에 드는 마음 글들을 막 써보니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아무것도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좀 알게 되었구나 라는 글쓰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좀 글을 써보고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걸 증거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써봐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혹시 초부터 옆에서 레뮤제를 위해서 계속 다른 것들도 막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말고도 레뮤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던 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수고하셨고 지금 강연 내용은 번아웃을 겪어서 생산성이라는 가치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드민 팀장이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생산성 말고 혹시 또 다른 가치를 얻게 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있어요.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람이에요. 생산성은 저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레뮤제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부족했던 점을 많이 채울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전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다음 학기에 또 어드민 팀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이수빈 연구원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현재 이 자리에도 스타트업을 꿈꾸는 미래 CEO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스타트업 하니까 저희 프로틴 그릭 요거트 사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로 27살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고 실무 전문인들의 피드백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 정말 현실은 냉철하더군요.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레뮤제 창립 멤버이자 현직 스타트업 CEO로 활동 중이신 이기동님이 스타트업 실무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기동 연사장님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이 생각보다 세네요. 몇 가지만 정정하면 저는 지금 스타트업 대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스타트업에서 투자만 담당하고 있는 그 IR 이사고 지금
마침 오늘 좀 좋게 커피를 마치고 회사에 좀 끌어왔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보겠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나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달고 달아서 수염도 색이 새더라고요. 이게 23학번? 나는 20년짜리다. 내가 사고치 쓰면 아들, 딸이 있을 텐데 여기 나와서 보는 게 없고 와 참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네, 정말 저는 개그 콘서트처럼 될 것 같습니다.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혹시 오늘 재학생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러면 나는 졸업 전에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시고 혹시 나는 지금 이미 벌써 취업은 했고 그냥 심심해서 학교 놀러 왔다. 이거는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네, 세 분, 네 분. 네. 저는 사실 취업 준비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베이스로는 들은 말 되게 많은데 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재학생의 눈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디프리에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끝까지 있지 못할지만 인사이트 제목 붙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지루한 거죠? 자 오늘 뭘 하겠다는 보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일부러 사진 좀 잘랐어요. 이전 회사 다니던 화장품 회사 시오돔에 일본에서 찍은 건데 정장입은 사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적 떠돌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직을 한 7번 8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냉철한 앵벌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앵벌이 성공! 그리고 따뜻한 참견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격상 주변에서 고민하는 거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직접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요. 참 많은 대표님들이 찾아와서 울고 웃고 욕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재학 중이시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컨설팅을 하기도 해요. 저는 회계법인에서 그 안티덤핑 관련된 회계사로 먼저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화장품 회사에서 재무전략 총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그 전에 몇 번 거쳤었지만 이제 시드 가장 초기 라운드부터 시리즈 A라고 하는 펀드레이징을 쭉 했고 되게 초기 레벨에서는 펀딩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데 어떻게 앵거리로 100억을 넘겼어요. 그때 M&A에서 회사도 하나 합작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스타트업 대표이시거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찾아와서 나 이거 궁금한데 좀 알려줘. 항상 웬일이야. 그러더라고.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레뮤제 출신이신 분 손 잠깐만 들어보시겠어요? 상당히 많네요. 네, 레뮤제 재학생 여러분들 레뮤제 중앙동아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 정확히 말하면 저는 창립 멤버라고 할 인원은 4명이 있고요. 저는 제가 레뮤제 전체 중에서 나이 2번째로 왔습니다. 창립자가 저보다 어려요. 저는 거의 졸업 나절을 알게 된 다음에 야 나도 니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좀 알려줄 수 있니? 하니까 아유 와서 보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들의 창의력에 정말 많이 놀라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사실 레뮤제는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이름 붙이고 노동부에서 막 지원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델 자체가 스타트업 모델이고요. 벤치마크는 마이크 임팩트라고 하는 이 강연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를 벤치마크 한 겁니다. 근데 중앙동아리의 프라이드를 느끼시기보다는 나는 이미 벌써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해봤다의 프라이드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난번 이 몇 분 저랑 술자리 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느꼈던 제 소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를 위해서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이 강연의 원래 메인 주제 제가 먼저 강연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딱 여러분들 졸업할 나이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
신입으로 들어와서 뽑았던 친구들, 물론 저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울어요. 왜? 아, 이사님, 저 스타트업 들어갔더니 대표님이 너무 이상해요. 도저히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님 나가시고 나니까 정말 여기가 개판이 됐어요. 물론 제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해서 꼭 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일반 기업 혹시 재직 중이신 분 계시나요? 네, 한 분 계시는군요. 네, 제가 시간상 몇 분 계세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진 않을게요. 저한테는 25분이 너무 타이트한 시간이라. 일반 기업은요, 그냥 레비뉴라고 하는 매출과 영리를 추구하는 걸 일반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영리를 추구한다라는 점 딱 보면 제가 여기 개인 혹은 소집단의 영리 추구라고 적어놨죠. 회사에 정말 큰 회사는 좀 논외로 하고, 자, 회사 장부를 지키는 사람이 대표님, 사모님. 그리고 아침에 입사했는데 점심에 대리되고 저녁에 부장되고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부사장이 돼 있는. 네. 이런 데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져가도 괜찮아요. 왜? 그 집단, 그 가족 또는 극단적인 작은 집단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추구의 목적이 좀 더 큰 게 일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계에서는 이걸 학문적으로 분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트업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사회적 또는 뭐 본인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에 좀 더 포커스를 둡니다. 이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영위를 해요. 왜? 본인 혼자의 생산성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생산성이라는 주제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부활을 많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시장 개척은 일반 기업은 사실 시장 개척 별로 관심 없어요. 나 당장 돈 벌고 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당장 회사 안 망할 것 같아. 이런 회사는 비용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힘을 주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하는 것도 웬만하면 돈을 잘 안 쓰려고 하죠. 근데 여기는 물론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성장하고 시장 개척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스타트업에서 솔루션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일반 기업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매뉴얼 기반으로 굉장히 일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죠. 근데 실상 타이트하진 않죠. 우리 모두 원루. 누구나 일반 기업에서 원루를 꿈을 꿉니다. 근데 스타트업은요, 애자일 또는 린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계획보다는 우선 액션하고 시장에서 반응 보고 다시 리빌드해서 액션하는 정반합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매뉴얼이 없어 보이죠. 자, 의사결정도 아까 영리. 자, 일반 기업 보세요. 일반 기업은요, 파이낸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돈을 버는 일이야? 매출이 올라가? 오케이. 매출과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대신 스타트업은 조금 다릅니다. 매출 볼륨이 우선 크지도 않지만 마켓 인덱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을 더 쓴다고 합시다.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앱을 돌린다라고 해봤자 당장 이게 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속자 수 몇 명이야, 오늘 방문자 수 몇 명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장 개척하고 있어 라는 걸 증명을 하죠. 우선 이런 분들은 스타트업 가주시는 게 좋아요. 셀프 모티베이티드라고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막아내는 거 절대 못 참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세요. 네. 일반 기업에서 매뉴얼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가면 되게 힘들어요. 매뉴얼을 벗어나려고 하면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이 이제 발을 떨어요. 네가 뭔데? 왜 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고 평온하고 내 6시 이후의 삶을 왜 네가 방해하는 거야? 하면서 바로 이제 질타가 들어가죠. 그렇게 내 마음을 깎여나가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진짜 난 저것 때문에 진짜 죽겠더라고. 다음은 로켓 크로스 시커인데, 여러분들 불경영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내가 지금 5년인데 나 지금 이거밖에 못해.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년 동안 일반 기업에서 5년 일한 밀도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음은 솔루션 포커스드는 무슨 뜻이냐면 A라는 게 있었을 때 자, 차근차근 매뉴얼대로 밟아서 A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렇게 돌아가려고 한 개는 있겠다. 근데 거의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문제의 방법론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액션들을 추구해야 될까에 집중하시는 성향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레디트 목업인데 내가 사업하시고 싶은 분, 창업하시고 싶은 분 분명히 있거든요. 스타트업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 망해도 난 몰라. 내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 망하는 건 대표고 그 위에 있는 경영자 집단들이 지도는 썼으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원래 실험대로 쓰라고 있는 게 스타트업 맞고요. 그것 때문에 스타트업 가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죄식 같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스타트업이 공돌이하고 공돌이하고 사용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요즘 이런 만화책이 있는지 나 몰랐어. 이미지를 한참 찾았거든요.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쓰제 논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과연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맞는 걸까? 하나밖에 모르는 너라고 적었지만 저는 실제로는 저기에 욕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지워야겠다. 하나밖에 모르는 먼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 제가 못 쓰겠어요. 나이가 40 먹고 이거 쓸 수는 없겠더라고. 자, 이런 분들 한 가지 커리어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 영역 이제 바이오 쪽 영역 가시는 분들은 이런 쪽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 연구소에서 거의 똑같은 일을 하죠.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를 집중해서 하시는 분이 내일 당장 격리를 맡으라 그러면 조용히 일을 할까요? 그만두고 나간다고 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업무 영역에 조금만 변동성이 있어도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부분 연구소에 있는 분 생각하면 이 스탯이 몰빵이에요. 이거밖에 할 줄 모르지. 그래서 남편은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와이프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왜? 내가 스페셜리스트라 이거 하나가 깨져가지고 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와이프든 우리 남편이든 날 좀 살려줘야 되거든. 이게 있어야 돼요. 주변 사회활동도 그렇고요. 그냥 제네럴리스트는요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원신. 회사 생활에서는 사실 대부분 제네럴리스트의 관리적인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대체 가능하고요. 제가 일본 회사 있다 보니까 일본 회사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종합직과 전문직을 나눕니다. 종합직은요 직군이 없어요. 그냥 회사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데 말고 진짜 일본 본사 종합직은요 너 내일 시베리아 발령됐어 하면 그냥 짐 싸서 가야 돼요. 왜? 그게 종합직은요 관리직으로 가서 이사나 사장 자리까지 노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관리 쪽 커리어만 쭉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일이 없으니까 너 오늘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해라 이래도 별로 생각이 없어. 시키면 해야지. 우리들의 일상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육각형을 잘 이루고는 있는데 그 육각형이 이렇게 요만하죠. 역량의 육각형이 요만하죠. 그래서 연구는요 라고 밑에 적었는데 자 물론 영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회사라는 존재에서는요 이분들 연구문이 더 높아요. 이건 독일 회사도 그렇고 일본 회사도 그렇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전문직이라는 영역이 세사에는 크게 없는데 근데 그럼 약사 출신 연구소 일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은 좀 논외로하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공돌이 스페셜리스트 테크트리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대학원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세요. 석사하고 박사하고 포닥하고 과제 논문 하나 그냥 죽어. 다다익선이고 거익선이야. 무조건 좋은 학교가 가능하면 유학을 가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농담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담은 10%고 진담은 90%인 이유가 스페셜리스트의 이공계 출신이신 분들은 결국 회사에 가도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은 돌아와서 대학이에요. 대학에서 만들어진 논문을 다시 보고요.
뭐 LG 연구소, 삼성 연구소 다 얘기하죠. 결국은 대학교랑 협업해서 뭔가 프로젝트 하거든요. 여기서 최대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R&D 포커스드 잡 헌팅이라고 하는데, 자, 석박포닥하고 내가 교수님 될 거 아니면 어찌됐건 사회에 나와야 되잖아. 사회에 나올 거면 내 흥미 주제를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회사에 가셔야 돼요. 왜? 난 어차피 이 한 길밖에 모르니까 난 이거 팔 거야. 근데 회사에서 돈을 주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대. 가야지. 회사? 잘 되는 말든 내 알 거 뭐야. 난 내 연구밖에 없는데. 그걸 해야지만 내 존재가 증명이 되고 나의 멋짐을 키워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가면 어느 순간 벽이 또 올 거예요. 왜? 회사는 항상 코스트 베네핏을 따지거든요. 비용을 보고 이거 연구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아웃소싱 주자. 외부에다 맡기자. 너한테 연봉 주면 2억 3억이지만 아웃소싱이면 2천이면 끝이 나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연구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 대표가 이거거든요. 우리 회사에 LG 연구소 출신들만 5명을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인데요. 자율주행 회사인데 이분들은요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 창업을 하고 싶어서 나와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로켓 그로스를 꿈꾸는 분들 이 테크트리를 타세요. 정말 본인 만족도 높고요. 내가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이 누적돼서 여기서 빵 하고 터지는 이런 테크트리를 굳이 스타트업을 쓰신다라고 하면 공돌이 스페셜리스트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공돌이 스페셜리스트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돌이 공돌이면서 제네럴리스트이신 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우선 사자 하실 거 아니면 회사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대기업 가는 거 좋다, 오래된 회사 좋다, 그들 복리후생이 좋아서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확실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업력이 높은 회사로 가고 회사를 배우고 정의를 내리라 하는 말의 의미는 그 회사들이 몇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우리 인간의 경험치로 만든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 결정의 형태를 배울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업력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가 이미 몇 수십 년 전에 A라는 걸 통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는 걸 이미 내 선조들이 만들어낸 결과치로 만든 매뉴얼이에요. 그걸 배우셔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역량을 쌓으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대리말년, 과장말년 정도까지 회사에서 잘 배우고 나오신 다음에 시리즈 BC 정도 되는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약간이라도 알아볼 법한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셔서 이 왜 시리즈 BC 얘기를 했냐, 저기는요 등치는 커졌는데 안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스타트업 어떻게 쓰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현대 나왔다고 칩시다. 현대 굉장히 딱딱한 회사예요. 거기 나온 매뉴얼 기준으로 시스템 도입 연습, 이 회사에 시스템이 없네? 그럼 나 이거 한번 집어넣어 봐야지. 그래서 잘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내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별거 없어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하자. 스타트업은요 대기업이나 큰 회사랑 다르게 1년에도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만한 것들도 할 수 있거든. 결국 관리직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내가 1년에 몇 개의 프로젝트, 얼마나 굵직한 프로젝트를 했는지가 되게 관건이에요. 나중에 남는 건 저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크 형성하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스타트업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스타트업 테크트리트 하면 나중에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과 잘 알아주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인맥이 저 때 핵심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도 충분히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완전 초창기 회사의 C레벨, 우리가 얘기하는 CEO, CFO, CIO, COO 하는 레벨로 들어가세요. 저 경험치를 다 들고 그걸 가지고서 회사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인사제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 평가했으면 좋겠는데 왜 부장님이 밑에 있는 사람만 평가해? 아랫사람도 부장님 평가해야지. 부장님 담배 냄새 나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아예 이상적인 걸 만들어 보시면 결국 이게 또 프로젝트가 되고요. 여기서 엑시트 플랜, 회사를요 상장하거나 이 회사가 M&A를 통해서 팔아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돈이 생겨요.
C레벨의 주식을 웬만하면 갖고 있고요. 여러분을 얼리 스테이지 최초 스타트업이 상장을 하면요 미니멈 100배의 이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주식 한 주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주식 한 주가 10,000원이었죠? 이거 상장까지 시키면요 한 주 10,000원짜리 주식이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걸로 실제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93%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래는 취업해도 좋은 스타트업, 취업하면 안 되는 스타트업부터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이 소중한 시간이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기쁘게 와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짧은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연락처가 있기는 한데 카톡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도움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인스타그램도 있긴 한데 제 건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 편한 방법으로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이기동 연사장님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연을 들으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혹시 제 프로틴 그릭 요거트 사업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동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계획서 보여주시면. 저가 그때 냉철하게 피드백을 받았던 이유도 사업 계획서였는데 아마 미래 CEO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 예상되는데 사업 계획서가 역시나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다음 순서는 이기동 연사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레뮤제 질문도 있을 거고 또 창업 스타트업 관련된 질문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레뮤제 질문 먼저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뮤제 질문이 한 3개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관련된 질문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림이 그렇게 약한 라인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제가 이쪽 계시는 분들은 지금 광량이 되게 세서 손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조명을 꺼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세요. 연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연사장님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 네, 저는 법학과 공사학번이고요. 지금 법학과가 08년도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연이 있는 건 이 레뮤즈밖에 없습니다. 저 답변이 됐을까요? 편하게 질문 주셔도 돼요. 예, 말씀 주십시오. 그럼 혹시 들어오실 당시에 레뮤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쭤볼까요? 들어올 때 당시에요. 저는 레뮤제 창립자를 저희가 4명을 얘기하는데요. 임현균, 그리고 권현우, 신현우, 그리고 이현진이 이렇게 4명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임현균이라는 친구가 제가 알기로 사이프를 건국대에다가 도입하면서 같이 이 레뮤제를 창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때 이제 이 친구를 보고 제 세상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동생인데도 나 좀 알려줘라.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떡한 친구라 블레츠 파스칼이라고 1년에 1명 뽑는 프랑스 유학 과정에 합격을 해서 갔다 온 친구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본인의 스마트함을 인정을 받고 독일에 있는 엠리프트라는 광고회사, 레드폭스그룹의 엠리프트라는 광고회사를 한국에 런칭을 해서 굉장히 크게 잘 하다가
난 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지금 을지로에서 신현우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선배, 저는 정말 쩔이라서 그 선배 중에서 지금 안정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CJ ENM에서 그 우리나라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 크리에이터들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 개념을 거의 최초로 도입을 했고 지금 카카오에 갔다가 구글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 영향력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관리나 그쪽 지식이 얼마 전에 책도 썼던데 저는 아직 그 책을 못 샀습니다. 정기야 미안해. 그래서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 레뮤제라는 창립 저는 그 멤버들을 대표할 만한 자격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우연히 때가 맞아서 그냥 여러분들 골동품 보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십시오. 그 레뮤제가 원래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단순하게 영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이득이 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레뮤제는 처음에 사회에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고 그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원래 벤치마크는 마이크 임팩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아예 수익 모델을 강연 수익료를 통해서 사회의 유명한 연사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이라든가 지식 얘기를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무조건 저렇게 유명 인사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대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사도 있고 거의 20대 초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의 지식이 누적되어 있는 우리라는 생명체 인간이 그 정도 지식 하나 공유하지 못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우선 컸고요. 그때 당시에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시도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0명 좀 되지 않을까? 좀 넘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강연을 하면 이 30명 분들한테 강연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강연료를 어떤 분들은 먹고 튀었고요. 근데 저는 그 강연료 있으면 차라리 받아서 좀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먹자에 썼었는데 그때도 기업의 영리 모델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고 사실 저희 때는 그걸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확실히 기업이라는 모델에서 수익 모델은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스타트업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컨설팅도 많이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답변이 여기까지인데. 네.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수익 구조를 내는 방법이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네. 유튜브 구독을 안 하신 레뮤제 오비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유튜브 구독하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안 했는데. 몰랐어.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다 보니까. 네. 아니 있었어. 유튜브가 되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수익 모델은 저도 몰랐어요. 꼭 제가 아래 것들을 쪼아서 제 비슷한 제 영향력 끼치는 아래 것들을 쪼아서 빨리 해라 라고 좀 푸시를 넣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직무적인 부분에서 질문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편하게 또 레뮤제 질문도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지금부터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혹시 죄송한데 제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금 저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만 받다 보니까 혹시 몇 학번에 누구신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3학번 장현도라고 레뮤제는 아니에요. 레뮤제 친구 네. 저는 실제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네. 사람이고 네. 어제 막 사이드 프로젝트 레디페이지를 완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창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만약에 나중에 창업자가 된다면 어떤 능력부터 키우면 좋을지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일들을 먼저 하면 좋을지요. 이거는 제가 가야 할 스타트업과 가지 말아야 할 스타트업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스타트업이 일반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거는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되기 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끌어다 쓸 여러 정부 프로젝트나 돈들이 되게 많거든요. 투자 쪽이. 근데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솔루션 베이스드, 솔루션 포커스드 해주신 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이윤과 영리 추구를 주목적으로 해서는요 그 힘든 창업과 스타트업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금적인 부분인데 스타트업에서 대표를 하시면 최소 1년은 내가 돈 벌 생각 하지 마셔야 돼요. 1년은 내가 원하는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육체적 자원, 자금적 자원, 어머니 돈, 아버지 돈, 정부 돈 할 거 없이 다 끌어다 쓰셔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무너지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그걸 한 다음에 솔루션 잡고 자금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잡고 그 다음부터 사업 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길어져서 별도로 이거 끝나고서라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으니 네 따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까 한 번 했으니까 제가 저쪽 계시고 예. 저는 졸업한 1, 1학번 장영준이라고 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졸업하고 스타트업도 다녀보고 네. 제 친한 이제 건대 친구 건대 다니던 친구가 이제 그 디캠프에서 스타트업 네. 자금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제 많이 접으시는 대표님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럼 선배님께서는 혹시 뭐 그런 자금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시더라도 혹시 대표를 어떤 걸 나가서 이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대표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게 대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현균이 형도 알고 많이 선생님들 아는데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신데 선배님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데 계속 조직에만 계시고 이제 대표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신 건지. 우선 저는 운 좋게라고 하면 운 좋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는 조직마다 항상 사장 옆에서 일을 했거든요. 일본 회사에서도 사장실에서 사장실장을 했고요. 뭐라고 할까요? 스타트업에서도 항상 대표 옆에서 전략기획실장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선 제가 무언가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 자체 사회적인 문제점을 우선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크게 없고요. 두 번째는 제 역량 자체가 자금 얘기하셨는데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라 윈터 이즈 나우예요. 현재는 그것 때문에 회사들한테 지금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그거를 뚫으려 정말 힘들거든요. 첫 번째 투자 받기 더 힘들어요. 근데 매번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대표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질인데 그거를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 될 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은 있어요. 어떤 HR이라든가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역량을 쓰고 싶다. 그건 있는데 대표는 정말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한 분 기다리고 계셔서 한 번만 질문 받고 두 분 제가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물리학과 18학번이고 현재 정부 지원 사업 지원받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VC나 AC 같은 캐피탈리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 같은 이제 스타트업 인하우스에서 투자 라운드를 뛰시는 분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지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회사마다 이제 사실 저는요 일반적인 회사의 대표님들이 하는 자금 활동을 제가 전담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냉철한 거리라고 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숫자나 회계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왜? 투자자들은요 이 회사의 비전과 아이템이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투자하는 시대는 저는 10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홀짝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야바위의 홀장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를 태워서 얼마를 먹을지가 메인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주려면 우리 회사는 비전 있어요, 포텐셜 있어요, 우리 멤버들 좋아요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고요. 너네들이 2단계에서 이 정도 돈을 태우면 너가 나중에 캐피털 게인으로 이 정도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돈을 찌를 저의 타이밍이야 라고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과 재무 분석력과 마지막으로는 이게 앵벌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국어라는 거지 느낌이에요. 되게 마음이 달아 없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굴하지 않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구력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저는 그런 과정이 솔직히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 투자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회사한테 재무적으로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숫자를 가져가도 별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아 이거밖에 안 멈추겠다 이러는데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설득할 수 있는 끈기 이것들이 있어야 되고 외국어 능력이 있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점원 엔터프로너십이라고 하는 역삼동에 있는 그 독일 기업들 그 독일에 저희 회사가 진출하기 위해서 가서 피칭을 하고 왔는데요. 영어로 다 해야 돼요. 외국어로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하면 외국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보고요. 이걸 한 번에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업무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IR 담당하신다, CFO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이 여러 가지 역량을 했는데 꼭 이 역량을 다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면 저기 큐레이터님하고 그 다음 세 분이 어떤 분이죠?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질문이 겹쳐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분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네. 우선 먼저. 저 20학번 부동산학과 이지원이고요. 네. 제가 아까 이런 사람 스타트업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지 제 마음대로 해야 되니 약간 좀 안 좋은 말로 좀 완벽주의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근데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스타트업을 가는 게 좋을지 대기업에 가서 매뉴얼대로 하는 게 어느 것에 중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시점의 차이인데요. 엔딩 포인트를 스타트업으로 보시고요. 처음에는 레거시 있는 회사에 가서 본인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의 매뉴얼이에요. 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매뉴얼을 아직 겪어본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재직하신 분들 중에서는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알게 되는 단어가 기한서, 품위서 이 두 가지예요. 자, 한 분 우시셨어요. 1, 2학번 후배님. 기한서 뭐고 품위서 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재학생분들 많이 없을 텐데 일의 시작이 지금은 야 이거 좋으니까 하자로 끝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요. 승인권자, 최종 승인권자한테 설명하기 위한 설득자를 올리는 거 기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비용을 얼마를 태워야 되는지 승인받는 거를 품위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품위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이걸 왜 하느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요. 그 의사를 결정해달라고 달라붙는 사람은 수십 명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현재 보기에 효율적인 형식이 품위서 기한서라는 건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하면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어떡하시겠어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 이론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는 50명입니다. 이게 실험으로 검증된 거예요. 50명 이상이 늘어나는 순간 의사결정이 통제가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통제가 안 되고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처음에는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력이 있는 회사 경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메이드 하시는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이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얘기 좀 더 깊게 할 수 있고 이것도 이따가 좀 더 말씀 나누시죠. 저기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예, 혹시 몇 학번의 성함이? 저 19학번 기술경영 태영이라고 해요. 네. 저는 지금 사실 전문직 준비 중인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CPA 한국 회계사 아니시죠? 네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네.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씨 더 궁금한 게 네. 아까 전에 PPT가 나왔지만 이런 스타트업은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혹시 그거를 짧게만 좀 몇 줄로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많아요. 제가 이것만으로도 강의 1시간 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걸 얘기하자면 나의 영리를 위해 주변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는 대표가 있는 회사 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론 대기업에서도 당연히 그 짓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그냥 소모품과 리소스로만 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루션 포커스드 되고 셀프 모티베이티드 되는 사람들은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은 본인의 자아 자체를 부정하게 돼요. 그게 번아웃이 되고요.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삶을 뒤틀싸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시간 문제 때문에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필요하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사회자님. 네. 오늘 고생해주신 이기동현 사장님을 위해 네, 이로써 준비한 모든 강연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모든 연사자님 그리고 무대 뒤에서 촬영 그리고 기획을 위해 고생한 모든 레뮤제 부원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을 낼까 합니다. 생산성.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생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견한 자신에게도 박수 한번 치며 끝내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무대는 종료가 되었고요. 남은 시간은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시고 또 외부 청중분들 또한 매우 감사합니다.